우리 아이들의 그 안전수송 문제만큼 이 사회에서 공공 영역이 어디 있겠는가. 그 공공 영역의 중요한 공공재인 이 통학버스를 각 교육지원청에 소유하도록, 그것도 전기버스로, 쾌적한 통학 환경을 위해서 전기버스로 제작을 해서 그 교육지원청에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셔틀 노동자들은 단순히 그 버스를 아이들 안전을 위한 운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 전기차는 매연이 나옵니까? 전혀 없죠.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겠네요. 예. 아주 타본 그 학생들, 어린이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오늘 그 저널인 미디어에는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요? 예, 그 저널인 미디어가 우리 셔틀 연대처럼 이제 출범 초기에 있는 그런 조직들을 널리 홍보를 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우리 조직에 대한 홍보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저는 그 1980년 중반부터 버스 노동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었고요. 출범한 셔틀버스 노조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저 셔틀버스 연대는 어떤 단체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국에는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이런 그 소중한 미래 세대가 1000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1000만 중에서 수백만 명의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버스, 즉 노란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일명 통학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노동자들을 우리는 셔틀버스 노동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 조직, 이것이 바로 셔틀버스 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대를 조직하게 된 계기,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2015년 3월 13일 날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있었었는데, 당시에 우리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다가 법 개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추진이 될 경우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백만의 그 아이들을 통학시키는 셔틀버스가 당장 중단되는 엄청난 운송 대란이 예고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정책이 막상 법이 개정돼서 시행된다라고 하면 전국에 30만에 이르는 셔틀 노동자들이 사실상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가 없는, 그래서 결국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는 이런 상황이 돼서 그 법이 그대로 시행돼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2015년 4월 27일 날 국회 앞에서 이제 수십여 년 동안 우리 목소리를 내지 못했었던 우리 셔틀 노동자들이 이제는 우리 목소리 내겠습니다라고 노동자 선언을 한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하고 셔틀버스 노동자 150명이 만나가지고요 간담회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논의하셨는지요? 그러니까 통학버스와 관련한, 통학 운행과 관련한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통학버스 하시는 분들이 한 달 수입이 100여만 원 남짓이거든요. 대단히 열악한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하나 구하려고 하면 한 달 그 수입의 절반 정도를 소개비로 이렇게 중간 착취를 당하는 이런 아주 대단히 구조적 모순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라도 우리가 개선을 하고자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님께 이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서, 통학버스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그래서 일자리라도 무상으로 노동자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다라면 정말 우리 아이들 안전수송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해주셨고요. 아마도 2019년 1월 내지는 2월 중에 개소가 돼서 그래서 그 운영이 될 거라고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7년 11월 28일 날 그 프란시스코 회관에서요, 그 개최한 정부 측과의 토론회, 네. 통합버스 공영제를 주장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전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통합버스와 관련한 제대로 된 정책 하나가 없는 그런 현실에서 사실상 그러니까 셔틀 노동자 조직으로서는 이제 그 첫 포문을 연 겁니다. 그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그 안전수송 문제만큼 이 사회에서 공공 영역이 어디 있겠는가. 그 공공 영역의 중요한 공공재인 이 통학버스를 각 교육지원청에 소유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것도 전기버스로 쾌적한 통학 환경을 위해서 전기버스로 제작을 해서 그 교육지원청에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셔틀 노동자들은 단순히 그 버스를 아이들 안전을 위한 운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바로 그 요지가 통학버스 공영제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셔틀버스 연대에 네.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네.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하나는 진짜 소중한 우리 천만 미래 세대 학습권 보장, 기본 이동권을 보장하는 그 안전 수송을 위한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이 정책이 좀 제대로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일 거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30만이라고 하는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만 이상의 우리 셔틀 노동자들의 그 가족들의 생존권이 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이런 그 제도가 구축되는 것. 이것이 우리 셔틀 연대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 네. 파워플라자. 네네. 파워플라자라는 기업이 토론회를 듣고 나가지고 네. 전기차를 기증하기로 공언했어요. 네. 예. 이거 당시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 프란치스코 회관에 그 토론회가 진행됐었을 때 어떻게 소식을 들으셨는지 우리 파워플라자의 김성호 대표님과 임원 몇 분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셔틀 연대가 주장했었던 우리 소중한 그 미래 세대들의 통학 안전의 중요성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또 담보해야 될 어떤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전기차를 제작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래서 쾌적한 통학 환경을 위해서 이 전기차 제작을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제작하고 보급하라 이런 이제 요구를 들으셨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에는 뭐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떤 전기차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대단히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희들한테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우리가 이렇게 전기차를 개조하는 그런 업체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기술로 기존의 국내에서 나오는 차량을 가지고 전기차로 한번 개조를 해서 그거를 기증해 볼 터이니 그 차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쾌적한 통학 환경을 위해서 이 전기차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많이 좀 알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셔서 너무 고맙게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기증을 한 게 맞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 전기차는 매연이 나옵니까? 전혀 없죠.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겠네요. 예. 아주 타본 학생들, 어린이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시민들, 학생, 학부모들, 셔틀버스 노동자들 통학 안전 캠페인을 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활동이 갖는 의미 좀 알려주실까요? 예, 사실은 이제 물론 아까 기증받았었던 전기차 그것을 좀 많이 알려내고 홍보하고 그래서 그 전기차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 수송에 투입이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아닌 그냥 일반 내연기관 차로 지금 우리가 어린이 보호 차량이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 보호 차량은 이미 노란 도색과 그 다음에 이제 안전장치라고 해서 경광등 같은 것이 앞뒤로 달리고 해서
어떤 운전자가 보더라도 그것이 이게 어린이 통학 차량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차 중에 아이들을 타고 내릴 때 뒤에서 안 간다고 막 그냥 크락션을 누르고 그래요. 일부 운전자들이.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어린이 보호 차량이 운행할 때 얼마만큼 주위 분들까지도, 주위 운전자분들까지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동참한다라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행동들 하지 말아 주셔야 되는데, 많이 알려져 있지를 못해서 그런지, 또는 시민들의 그 의식이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널리 알려서 그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 통학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이런 협조가 필요합니다라는 이런 의미도 그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캠페인에 대한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 네. 반응이 어떤지 좀 말씀해주세요. 너무들 좋아하시죠. 예, 그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참여를 하셔서 스스로도 어떤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나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지만 진짜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지를 못했다. 우리 아이들을 당장 그 통학버스에 태우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캠페인의 의미도 대단히 깊다라는 이런 의견과 함께 대단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2015년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네. 여러 캠페인을 지금 하셨어요. 네. 활동하시면서 우리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느끼는 보람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겠죠. 사실은 이제 우리 셔틀 노동자들, 전국에 30만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그래도 내가 우리 아이들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내가 안전하게 이동시키는구나, 내가 안전하게 통학을 시키는구나, 이런 이제 자부심, 이런 것들도 좀 일정 정도는 있었었지만, 이 미래 세대 통학 안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갖는 공공성, 공공 영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참 몰지각한 시민들 같은 경우는 뒤에서 안 간다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하는 이런 거를 보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업무 영역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갖지는 못했었는데, 이 캠페인을 통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에게도 그러한 부분들을, 또 시민들에게도 그런 시민의식의 고취를,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에게도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공공 영역이구나 라는 이런 자부심과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소명의식을 더 크게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저널인 미디어 시청자들께 버스 연대 대표님이 하실 말씀 한 말씀. 예. 보시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도 집에서 아마 소중한 아이들 다 양육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본 이동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널인 미디어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셔틀 노동자들, 이 노동자들이 외치는 것은 결코 개인의 사리 사욕에 앞서서 천만 미래 세대 소중한 기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 그런 실천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관심과 지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